자, 그러면 베트남에도 이런 분이 계실까요?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베트남 가보셨습니까? 예, 뭐 여행으로 많이 갔죠. 아, 가보셨습니까? 그 3% 보고 연락도 오고 그러던데요. 베트남에서요? 예, 그래요? 예, 아는 후배도 있고 오늘도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모여가지고 3% 많이 본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네. 아주 뿌듯합니다. 베트남에 그 빈 있잖아요, 빈 그룹. 네. 한번 제가 빈 그룹 투자 들어갔다가 망한 경험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재작년이었나요? 네, 한번 베트남 살짝 들어갔다가 말아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역시 어제 미국 시장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제 역시 아침에 매물이 나왔습니다. 저점으로부터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이제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매물 받으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는 막판에 소폭 다시 좀 내려와서 길주 위주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혼조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내려왔다고 하지만 나스닥이 마이너스 0.19%입니다. 13,100포인트에 있고요. 다우는 플러스 0.7%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도 0.19% 상승을 해서 드디어 4,305포인트로 4,3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주요 지표는 특징적인 것은 없고요.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네. 그리고 환율이 달러에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우리 원화와 위안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 요건 좀 이따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연준이 고강도 금리 인상 경로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길주가 하락했다라고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의 낙폭과대 길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익스 이런 매물이 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상대적으로 오른 것은 월마트와 홈디포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상승을 하면서 서비스 및 소비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이사항 없이 종목상 세계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 가지 좀 좋았던 점은 월마트가 지난번에 향후 매출 실적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낮췄거든요. 네.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그래요?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좀 아쉬웠습니다. 아쉬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쉬는 동안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이 이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후발 매수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중 내내 소강 상태였고요. 조금 달라진 점은 오랜만에 반도체가 좀 올랐어요. 삼성전자의 4나노 파운드리 증설한다. 수율이 많이 올라왔다. 이런 내용과 함께 SK 하이닉스가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한솔케미칼, DNF, 원익QNC 등 대표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반도체 섹터가 어제는 전체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들은 전기전자를 매수를 하고 서비스와 운수장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일부 종목별로 움직이는 섹터별로 움직이는 모습이 어제도 여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 시황 말씀드리면서 월가의 종목들 그리고 시장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반등은 월가 예상보다 강한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S&P 500 4,3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저점으로부터 반등 폭은요. 나스닥이 24% 올랐습니다. 네. 지수가 24%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이것도 저점 대비. 7월부터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반 정도 되고 있는데요. 24% 올랐고요. 다우가 15%, S&P 500 18%. 이걸 보시면 네. 길주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길주들이 낙폭도 더 심했지만 반도폭이 훨씬 강하게 왔다라는 거예요. 네. 반도폭의 종목별로 보면요. 애플이 34%, 테슬라가 48%, 엔비디아가 3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3%인데 요거 좀 일부러 제가 적어온 이유는요. 네. 애플과 테슬라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데 노이즈가 많았잖아요. 네. 향후 매출 가이던스를 낮추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20%씩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낙폭과대 길주 위주로 상대적으로 강한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런 이제 매물이 나오겠죠. 여기서 애플이 테슬라가 여기서 다시 테슬라가 더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고공권으로 가느냐 이러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매일 아침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 매물을 잘 소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 생각보다 강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반적으로는 뭐
리바운딩이 됐던 아니면 베어마켓 랠리가 됐던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을 지속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지금 지배적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다소 조정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월가 시장의 전망, 월가의 그 시장 전망이 분명한 시각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꽤 올라왔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시각차가 굉장히 크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들은 포지션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네네. 그러니 지수보다는 당분간 정책 연동한 테마 종목 장세가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정책 관련된 테마라든지 종목이 예. 아무래도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 예. 네. 근데 조목 장세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 앞에 한 단어를 더 넣는 이유는요. 정책 연동 테마라는 걸 넣는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는 인플레 감축 법안 이게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연동한 것들. 또 인프라 투자에 연동된 것들. 우리나라는 또 뭐 주택 관련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여기에 연동된 것들. 이렇게 연동된 것들이 테마를 이룬다. 이런 표현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나스닥이 24%로 올랐고 애플 34% 반등폭이요. 테슬라 48%로 올랐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반등폭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9.5% 반등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어제 오른 거 포함해서 12% 반등했고 어제 한 3%. 예, 그러니까요. 네. 12% 반등했고요. LG에너솔루션이 31%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우리 시장은 반도체가 가장 약했고 그리고 먼저 올랐다가 멈춰 있는 섹터가 있어요. 네.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시장을 끌어올렸던 것은 2차 전지가 끌어올렸습니다. 2차 전지 끌어올렸는데 2차 전지도 요즘에 조금 멈춰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이는 것이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종목별로 따로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오르는 것도 삼성전자의 뭐 4나노의 뭐 파운드리 증설 요 얘기가 있었지만 그거는 이유를 붙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엄청 약했어요. 낙폭과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낙폭과대 종목들을 좀 이제 찾아서 하나씩 올리는 그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뭐 계속 종목 장세입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네. 키워드는 이거죠. 낙폭과대 종목, 실적 좋은 종목, 그리고 정책에 연동한 종목. 이게 순환하면서 움직입니다. 네, 계속 네, 가지 네. 않고 순환하는데 이럴 때 고민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가 좋았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계속 끌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보면은 2차 전지 세워두고 다른 게 가. 그럼 2차 전지를 팔고 다른 데 가야 되느냐? 또는 자동차가 좋다고 해서 자동차를 들고 있는데 많이 들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팔고 반도체가 올라오니까 반도체에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순환하는 장이기 때문에 네. 옮겨 타는 걸 엇박자 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의 키워드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네. 전체 시장을 바라보면서 좀 더 들고 가고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인다. 지금 이제 여기서 조정을 보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뭘 팔아야 되는가를 잠깐 팁을 좀 드리면 이런 거죠. 그냥 시장 올라오면서 따라 올라오는 애들 있잖아요. 네. 개별 이슈 없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적이 좋다든지 정책이 연동하든지 이런 게 아닌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닌 그냥 따라 올라온 거 그런 것들은 또 시장이 조정 보이면 다시 빠지겠죠. 그런 것들 먼저 현금화 하신다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 테마에 따르는 개별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줄여서 이제 개차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증시에 떠돌고 있다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예전 차화정처럼 개차반이 또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슈들 몇 개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은 이제 시장에 빅 이벤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들이나 종목별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바이든 서명 후에 국내 완성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무적인 거는 현대차가 상반기 글로벌 판매 순위에서 15년간 5위였어요. 근데 이번에 3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반기에 자동차 좋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유럽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 법안 통과되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소재들 이제 2차 전지의 소재를 중국산을 쓰면 안 되고 부품이나 또 완성품은 북미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만든 데만 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
아우디나 독일차나 현대기아차나 포르쉐 이런 것들은 지원금이 나갈 수 없게 돼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자동차가 좀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치포 얘기하면서 반도체 미국이 우리 손을 잡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연결해서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당장 못 가잖아요. 음흠. 어느 정도 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리고 어제 뉴스함에서 말씀 나눴죠. 정부에서 250만 원 플러스 알파 공급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 내용 자체보다도요. 도심 복합 사업 재편과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 그리고 이제 복합 건설주의 이제 종목들 이런 것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 살펴보고. 어제는 건설주는 별로 이렇게 예. 그동안 올라서 좀 그랬나요? 그동안 오른 것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미국 정책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아, 우리나라 예, 정책. 우리나라 정책에 그렇게까지 예민하지 않아요. 믿음이 좀. 예, 예. 네, 그런 없군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요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네네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주원 경우에 이집트 원전 사업을 최종 수주했다는 발표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2009년도에 아랍에미리트 이후에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우디 원전 수주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집트의 옆에 있는 사우디가 옆에 있으니까 사우디 수주 기대가 좀 더 가까워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애플이 광고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연간 40억 달러 수익의 광고 사업인데요. 이제 저보다 더 이런 쪽이 잘 아시죠? 아유. 애플 지도, 고맙습니다. 애플 네. 북, 애플 팟캐스트 이런 데 광고를 넣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 입장에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애플 지도랑 예. 북 팟캐스트 등에 예. 이제 광고를 넣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애플이. 네네네. 그래서 애플 자체에서는 이제 더 수익이 늘어나는 뭐 애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투자자들한테는 호재성 재료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우리한테는 좋은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뉴스가 중요한 거는요. 애플이 움직이면 애플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시 한번 또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주최하는 뉴스들은 이제 여전히 반도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칩4? 예, 그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4 맞죠? 네 번째죠. 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 목표를 2억 6천만 대로 작년 대비 1천만 대 정도 감축했습니다. 연초 계획은 3억 3천만 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소비 심리 위축을 반영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스마트폰 조사 업체에서 2분기 동남아 스마트폰 출하량을 봤더니 전분기 대비 7%나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네. 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수요도. 수요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IT 쪽에 지금 투자 심리를 좀 좋지 않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7번, 8번, 9번은 묶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2분기 동안, 상반기 동안 시장 하락하면서 시장이 더 폭락하느니 마느니 뭐 경기 침체로 가서 시스템 위기 가느니 마느니 저점에 어디니 이런 걸 떠들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사우디 왕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에 가즈프롬 등의 그러니까 러시아 국영 석유 업체, 오일 업체에 약 7천억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하고요. 워렌 버핏은 급락하던 그 시기에 네. 애플 지분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브론 옥시덴탈하고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뭐 여러분 들어서 아실 건데 애플 지분도 더 확대했다라고 하고 반대로 금융주와 버라이즌 통신주는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보면은 이제 연기금이 움직임이 이제 활발했는데 이건 작년 거이긴 하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네. 연기금이 삼성전자 지분이 10.69%였는데 2.17%를 매도해서 8.52%로 내려왔고요. TSMC 지분은 0.25에서 0.29로 소폭 더 샀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성을 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요 7번, 8번, 9번을 가지고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이제 사전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뭐 지수 때문에 이게 이제 경기 침체가 가는 거 아니냐, 이제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떠들고 있는 동안에 어떻든 간에 이들은 네. 좀 큰 자금을 움직이는 이들은
포트폴리오를 바꿨고 또 어떤 때는 지분을 더 확대했고 투자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역시 결국은 어떤 기업에 투자해서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시황에 매몰되어 있는 부분 있으면 이게 안 보일 수 있어요. 네네.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조금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왔다고 해서 또 위쪽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시장이 여기서 경기 침체기에 얕게 가든 깊게 가든 간에 그러한 분위기에서 그 시기를 지나면서 또는 그 시기에 수혜가 있고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섹터나 종목을 좀 더 유심히 좀 심도 있게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채팅창에 현대모비스 얘기를 왜 안 하냐는 분들도 계신데 어제 저녁에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분할한 거예요. 네, 그 결정이 좀 나왔다고는 하는데 네. 네, 어제 저녁 방송 조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그리고 다른 이슈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 침체 우려가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걸 중국의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컨센 대비보다도 확연하게 낮아졌고요. 전월비에도 떨어졌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네. 근데 이제 좀 세부 내용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중국 가계 예금이 전년 대비 14%로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예금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네네. 경기가 안 좋아질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2분기에 매출을 봤더니 스타벅스는 44%나 감소했고 2분기 매출이 예. 나이키는 20%나 감소했다고 중국에서 합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서요. 그리고 세계 원유 소비의 15%를 중국에서 하는데 네.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부분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중국의 정책 당국에서는 성장률 목표를 5.5%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 4%도 어렵지 않을까, 뭐 3.9%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에 봉쇄령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2% 후반에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지 알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중국 그렇다 치고 왜 중국을 얘기를 하느냐? 중국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의 굉장히 우리 영향을 크게 줍니다. 네. 하나는 우리 대중국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수출입 데이터나 무역을 가지고 무역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 지수를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지속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화 가치 약세로 되겠죠. 네, 특히 네, 또 중국은 침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계속 약세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동반해서 약세에 계속 있는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기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뭐 반도체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네. 사실은 원화가 지금 1,300원 아래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이례적인 현상인데 좀처럼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것들의 이면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사리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승, 더딘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풀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이 이번 20일 날 혹시라도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이 지표가 좋아지는 게 나타났을 때 우리 시장도 힘을 더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중국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좋지 않은 지표들이 나오는데 더 안 좋은 뉴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저께 해프닝의 뉴스가 있어서 그냥 재밌게 하나 말씀드리면 네. 여러분 이거 뉴스에서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상해의 이케아 매장에서 밀착 접촉자가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봉쇄령을 이제 내리면서 네. 매장에서 문을 잠가 버린다는 거, 못 나오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예. 그래서 나가겠다고 필사일 탈출국, 그 제목이 필사일 탈출국입니다. 그 이렇게까지 지금 중국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10월에 공산당 대회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강력한 봉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중국의 이런 지표들이 좋지 않은데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 하고요. 네네네. 또 하나는 청도에 있는 폭스콘 공장, 이거 애플 최대 협력사잖아요. 여기 거의 대부분 만들잖아요. 네. 이게 공장 가동 중단했답니다.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전력난이 생겼다는 건데 폭염과 전력난이 뭐냐? 전기를 많이 쓰는 부분도 있지만 폭염으로 인해서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수력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난이 생기면서 네. 이런 공장보다도 생활 필수적인 전력을 먼저 써야 된다. 그래서 가동을 중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역시도 중국의 성장률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지금 환경 문제도 그렇고 질병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게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으면서 중국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우리 시장의 원화가 강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시장이 힘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지표를 앞으로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경제, 우리 주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네, 하나죠. 그렇습니다. 중국 상황들 면밀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월 17일 수요일 아침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우리 투자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 쭉 한번 정리해봤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소 경제 뉴스를 볼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면,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차분하게 경제 기초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강의에서요, 기초적인 단어들도 좀 담으려고 했고, 이 단어들이 실제 신문 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신문 기사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풍부한 사례를 담으려고 했어요. 수차례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마치 무언가 뉴스를 들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느낌? 예,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럼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보려면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많이 기획할 때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고 재미있게 최대한 기획을 해봤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모토였고요. 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가 명쾌하게 이해되는 즐거움.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